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제83차 역사 포럼이 2월 27일 다인협회 강당에서 성충모 운영위원회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우창수 회장의 인사와 내빈 소개, 명확히 입증되는 한국 고대사 왜곡에 대한 전우성 역사연구가의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면서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83차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창수 회장님의 그 내빈 소개 그리고 강사 소개, 회장님 인사 말씀을 같이 해서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 겨울은 좀 비교적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83차 포럼인데요. 참 갈수록 좀 뭐 이렇게 좀 우리 좀 함께 공부하는 동지들이 좀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은 좀 물러가는데도 뭐 아직은 좀 쌀쌀하고 어깨가 좀 아직은 좀 펴지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역사 연구가이신 전우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전우성 선생님은 아주 열심히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시면서도 한편 우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역사학계에 소중한 동량이십니다. 전우성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감사행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8년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 2015년 다시 쓴 한국 고대사에 이어 2022년부터 우리 고대국가 위치를 찾다 전 10권 중 현재까지 전 10권을 모두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아마 10권, 마지막 권을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전우성 선생님은 굉장히 그쪽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하실 내용은 우리 역사학계에서 매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위치와 강역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어 있고 불행하게도 다수 설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전우성 선생님을 모시고 새로운 설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전우성 선생님께서는 지명과 나름의 사료 분석을 토대로 심층적인 연구를 해오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특강 주제는 한국 고대사 왜곡을 명확히 입증하실 전우성 선생님을 모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작년 4월 25일이니까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많은 것도 변하기도 했지만 또한 변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우리 고대사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것도 너무나 명백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안 고쳐져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섣부르게 이것이 잘못됐다, 기존 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새롭게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 고대사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연구사항을 여러 가지 사정상 당연히 한두 권에 불과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전부 다 내버리자 해가지고 10권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3년 전에 다 썼는데 출판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내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9권까지 내고 이번에 드디어 10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충분히 지금 현재의 잘못된 역사사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대안을 충분히 입증해서 제시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10권을 냈고 또 유튜브도 하고 또 대중 강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사 전문가고 주역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제대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놔가지고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그게 하나의 논리가 되고 대안이 됨으로써 그 대안 가지고 지금의 잘못된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역사는 하나하나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명확히 입증되는 한국 고대사 왜곡이라고 점잖게 썼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제가 좀 쇼킹한 제목을 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황당한 역사 왜곡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데 여기서는 점잖은 표현을 쓰고자 점잖은 표현으로 한국 고대사 왜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수 회장님이 짧게 하라고 했는데도 이 간단한 사항도 얼마 진도도 안 나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사항을 설명드림에도 제가 PPT 자료 100페이지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강의로 끝날 거를 2번 강의하게 됐습니다. 100페이지를 나눠서 오늘 한 번 강의하고 다음 달에 또 나머지를 1,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술수를 부린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수라기보다는
저의 역사를 알리려는 진의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명확히 입증되는 한국 고대사 왜곡입니다. 현재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도 또 명백히 입증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우리 역사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만 가지시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과는 좀 다르시더라도 이제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만 가지시면은 저의 강의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목차는 명확히 입증되는 한국 고대사 왜곡해가지고 문헌학적 증거 자료를 무시한 게 현재의 우리 고대사 현황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거는 문헌학적 연구입니다. 하지만은 이 문헌학적 연구의 자료에 의해서만 한국 고대사가 왜곡됐거나 역사가 정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은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이 문헌학적 증거 자료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 즉 대학 교수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 성과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 고대사의 중요한 사항인 고조선에 이은 국가인 부여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고려 사항도 모든 게 왜곡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이번 회차에서는 단순히 고조선과 그리고 부여 사항만 일부 살펴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발해, 고려 사항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학의 기본 두 축은 문헌학적 자료하고 고고학적 자료 그 두 축에 의합니다. 모든 역사는 이 둘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강단사학계는 이 둘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첫째,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문헌학적 증거 자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인 예로 바로 삼국유사 기록입니다. 삼국유사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분명히 단군조선, 즉 왕검조선이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그리고 그때는 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 즉 기원전 2333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하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헌학적 자료에 대해서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고조선의 명백한 문헌학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반면 중국은 자기네들 역사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여기 제목에 쓰여 있다시피 중국의 역사 왜곡 작업입니다. 그 왜곡 작업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역사와 대비되는 그러한 왜곡 작업은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익숙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동북공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작업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이 동북공정에 대비되는 것은 이 동북쪽, 즉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저 서남쪽, 또 서북쪽, 또 남쪽 모든 작업을 다 공정을 거쳐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와 관련된 건 동북공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그들의 원초적인 역사 왜곡 작업하는 것은 탐원공정, 단대공정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탐원공정은 그들의 소위 말해서 시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바로 중국 하와족이라고 하는데 이 하와족의 시원을 연구하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그 주변 국가를 다 자기네들 영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아우른다 하는 차원에서 이들 전체에 대한 시원,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의 목적점은 자기네들 하와족의 뿌리를 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원 공정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가 왜곡됐고 이와는 달리 그보다도 더 오래되고 또 찬란한 문명인 우리 고대 국가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탐원 공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단대 공정입니다. 이 단대 공정은 소위 신화적 국가인 하나라, 상나라와 주나라 등 세계 왕조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를 확정시키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이전에는 이 문헌학적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신화적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신화적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로 존재하였던 나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단대공정입니다. 이는 엄연히 역사 왜곡입니다. 이와 반하여 이들에 비해서 엄연히 문헌학적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로 실제적인 신화적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인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게 이 단대공정에 대비되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대공정이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국의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라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만주 지방에 있었던 나라, 즉 고구려와 부여를 자기네들의 나라로 역사로 편입하려는 게 자기네 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역사를 정하고자 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한반도에 있다고 왜곡 비정한 바로 백제의 경우 만주 지방에 있었던 부여에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백제도
자기네들 나라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강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북공정에 의하더라도 바로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 평안도, 함경도, 만주지방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네들의 지방정권, 자기네들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만약에 지금 북한 정권이 유고시에 무작정 일부 북한 세력이 자기네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그 빌미를 삼아서 북한에 진주한 채 북한을 자기네들 중국 영역화하는 위험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동북공정인 것입니다. 이는 우려스러운 그러한 인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 위협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연고권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탐원공정이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나 바로 단대공정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기원전 2070년경 하나라가 건국된 걸로 단대공정 결과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경 하나라가 상나라로 교체된 걸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300년경 상나라가 은호로 천도함으로써 은나라가 됐다는 것. 바로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46년 바로 상나라를 대신하여 주나라가 건국된 걸로 확정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헌학적 자료 그리고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바로 하나라, 상나라, 은나라는 바로 실질적인 역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전설상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들 나라를 실제적인 나라로 바꿔서 정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이전까지 실질적인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동안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나라로 주장해왔다는 것은 바로 기원전 1446년이 주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원전 2070년 하나라로부터 모든 나라가 실질적인 역사적인 나라로 지금 중국에서는 정하고 이러한 왜곡 작업에 여러 가지 발굴 작업 그리고 문헌학적 작업 이런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실질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단대공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앞으로 조금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은 그들의 최고 오래된 나라가 겨우 기원전 2070년 하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조선은 이보다도 앞선 2033년에 벌써 건국된 단군조선이 실질적인 나라, 전설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나라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2033년보다 뒤늦은 시기인 2070년에 건국된 하나라마저도 전 실질적인 역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전설상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나라로 지금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고대 국가
시작과 그 경과, 그리고 또 중국 하와족의 시작과 경과는 처음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후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에는 이보다도 너무나 모자란 한심할 정도의 그런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중국의 역사 왜곡 작업에 대비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문헌학적 자료를 무시하면 물론이거니와 고고학적 자료도 무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대사, 특히 우리의 가장 시온이 되는 나라인 고조선, 즉 단군조선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헌학적 증거자료를 무시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고고학적 증거자료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고학적 자료, 즉 단군조선, 우리 고조선이 문헌학적 자료만이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홍산 문명입니다. 이 홍산 문명은 바로 지금의 요령성 요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홍산 문명 명칭 자체도 현재 엄청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홍산 문명이라고 했던 것을 바로 중국 측에서는 자기네들 문명으로 하려고 요화 문명으로 계칭을 바꾸어서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네들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화는 바로 자기네들의 기존의 역사적 무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요화 문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야사학계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은 끝끝나지 계속하여 홍산 문명이라고 저는 명칭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또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에 대한 의식도 인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홍산 문명은 바로 여기에 작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기원전 7000년부터 소위 말해서 기원전 1500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문명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 발달 과정이나 그런 여러 사항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것보다도 더 발달되고 더 찬란한 문명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문명의 성격이 바로 우리 고대 국가, 우리 문명하고 직접 연관돼 있지 중국 문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문명이나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홍산 문명이 바로 중국의 황하 문명이나 여러 문명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와 그 성질은 분명히 우리 고대 국가인 이후에
부여, 고구려 그리고 또 이후 국가에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부 저와 같은 소위 말해서 역사 연구가나 재화사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를 인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안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명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거니와 우리 고대 국가의 근원인 단군조선, 고조선이 명백히 입증된다는 것이 이 문명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계속 이어지는 문명 가운데 고조선과 관련된 것은 맨 마지막에 하가점 하층 문화인 기원전 2000년 내지 1500년 이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 너무나 명백히 확인되는 그 문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단군조선을 탄생시킨 그 이전에 환웅조선이나 또 환국이 분명히 고고학적으로 입증된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산 문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도 몇 시간도 모질랍니다. 하지만 요약해서 우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6000년 전 사해 그리고 홍융화 문화 그리고 5000년 전의 조보고 문화 그리고 홍산 문명의 중심이 되는 바로 홍산 문화가 기원전 4500년 그리고 소화연 문화가 기원전 3000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고조선의 문화로 명백히 확인되는 하거점 하층 문화가 바로 기원전 2000년경으로서 바로 아까 문헌학적 자료에서 확인한 즉 삼국유사에서 확인한 기원전 2333년 즉 단기 사항이 명백히 고고학적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하가점 상층 문화로서 하가점 하층 문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같은 지층에 바로 위층에서 발견된 게 바로 하가점 상층 문화입니다. 이것은 왠지 모르게 갑자기 그 이전에는 농경 문화였는데 갑자기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는 북방 유목민족 문화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한다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시기에 고조선이 단군조선이 이 지역을 떠나서 이동한 채 왜 이동했냐?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막화돼 가지고 결국에 거기에 북방 유목민족이 내려와서 살게 됨으로써 고조선, 단군조선 우리 민족은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바로 우리 고대 국가인 이후에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위치가 바로 이동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송구스럽지만 저는 존경하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주로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을 단군조선을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설치된 한나라의 낙랑군이라든지 또 고구려를 전부 다 이 홍산 문명이 발견된 요화 인근으로 전부 다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고고학적 자료도 그렇지만 문헌학적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요령성 요화, 즉 홍산 문명이 발견된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요령성 요화, 즉 홍산 문명이 발견된 인근에서는 도저히 문헌학적 자료 여러 사항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만 바로 고구려 신라 백제 위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입증한 게 바로 제 책 10권에 걸친 것입니다. 조목조목 전부 다 기존의 논리를 비판하고 새로운 위치를 입증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6번째 하가점 상층 문화로 바뀌는 것은 상당히 우리 역사와 관련돼서 그 위치 변동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 홍산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유서가 깊은 것인가는 바로 다른 나라의 다른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과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사항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인도스, 이집트, 황하 문명이라고 해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명명하고 정한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계 역사학계가 아닙니다. 중국 역사학계가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자기네들 황하 문명을 여기다 끼워 넣으려고 세계 4대 문명에. 하지만 그렇게 끼워는 황하 문명조차도 다른 세계 4대 문명인 다른 세계 3대 문명에 비해서 1000년가량 뒤처집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학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상호 영향을 주고 교류를 주는 가운데 세계 문명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양태로 발달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성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이 그동안에도 황하 문명만 다른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다른 세계에 비해서 1000년가량 뒤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그 의아했던 게 바로 홍산 문명이 발견됨으로써 그 의아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로 홍산 문명에서 이와는 달리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역사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홍산 문명은 모든 문명의 앞서거니와 모든 문명에 바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하 문명은 비록 다른 문명에 비해서 1000년가량 떨어지지만 홍산 문명은 그 앞선 것도 있고 뒤선 것도 있고 비슷한 시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하거니와 반면에 황하 문명은 그 절름발이 문명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들 문명에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원전 6000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해 흑룡화 문화에서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 또 용 문명, 용 형태가 나타나고 또 옥결이 확인됐는데 이게 바로 다른 곳에서는 없는데 우리 한반도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옥결하고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라도 이곳은 바로 중국 문명이 아니라 우리 문명하고 가깝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더더구나 벌써 기원전 6000년경인데 계획적인 주거지가 도시가 형성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명은 찬란한 문명으로 확인됩니다. 더군다나 갑골 문자라고 황하 문명에서 발견됐다는 갑골이 벌써 여기서는 복골로서 어떤 문자의 원시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하 문명의 2000년보다 4000년 앞선 기원전 6000년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보고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중화 제1봉황이라고 명명한 것도 중국 학자들입니다. 이 봉황은 바로 중국이 나중에 고대 국가가 중요시 여기는 용화고 봉황이 바로 이 홍산 문명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전통적인 고유의 문명이라고 하는 용문화, 봉황문화는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닌 그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동이족인 바로 우리 민족 땅인 요령성 요하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홍산 문화입니다. 기원전 4500년부터 3000년경 여기에서는 바로 여신상이 발견됨으로써 바로 이전부터 종교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7층 피라미드가 발견돼서 무너졌지만 그 흔적이라든지 그런 원래대로 보고 나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연역이 오래되고 확실한 피라미드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이것에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구려 유적으로 확인되는 요 지반시에는 만주지방 지반시에는 바로 수천 개에 달하는 바로 이 적석총이 확인되는데 그것은 규모는 작지만 이 바로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이는 한반도 백제의 유적이라고 하고 있는 석천동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저 아메리카 대륙의 잉카, 마야 문명에서도 바로 피라미드가 확인됩니다. 이에 의한다면 모든 지구상의 피라미드의 원료는 바로 그 시기를 봐서 이 홍산 문화가 확실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문화는 이집트의 1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마저도 이 홍산 문명이 바로 확인된 기원전 4500년경이 바로 고국가 단계에 들어섰다고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앞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산 문화야말로 우리 고유의 사서인 환단고기 규환사가 전하는 환인조선, 즉 한국의 실체가 여기서 확인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책을 쓴 것이 바로 2015년도에 제가 책을 쓴 것이 이것입니다. 다시 쓴 한국 고대사가 바로 이 홍산 문명이 발견됨으로써 바로 이 고고학적 자료와 기존의 문헌학적 자료에 의해서 우리 단군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환웅조선 그리고 그 이전에 환인조선 즉 환국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제가 그 역사 논리, 역사 인식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바탕이 된 게 바로 홍산 문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홍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화연 문화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거석, 채도, 들문토기, 세석기 4대 유물이 발견됐는데 바로 기원전 3000년경부터 2000년경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이 생략했지만 이 문화야말로 바로 그 환국조선, 규원사화나 환단곡에 나오는 그 환국, 즉 환인조선에 이은 환웅조선, 즉 배달국에 비견되지 않나 하는 것이 이 문화입니다. 이런 환인조선, 환웅조선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허황된다고 하시겠지만은 그것에 잠시 판단은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우전 여기에 비견될 수 있다는 점만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가정 문화입니다. 바로 여기가 드디어 청동기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조선의 단군조선의 고유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확인됐고 이 비파형 동검은 중국식 동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그 발굴된 장소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굴 위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은 분명한 중국 문화하고 중국의 하와족 문화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한 문화가 확실합니다. 이는 어느 학자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나중에 고구려 성의 특징인 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 성벽에 불쑥 튀어나온 게 바로 치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어떠한 성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고구려 성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 성의 특징이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연역이 모르고 고구려의 고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바로 홍산 문명의 하가정 하층 문화에서 바로 이 고구려 성의 특징인 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의한다면 즉 비파형 동검이나 그리고 또 치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여러 유적들에 의해서 바로 그리고 중요한 그 시기상 BC 2000년부터 1500년 이 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로 단군조선 사항이 고고학적 증거로 확실히 확인됐다는 것이 바로 이 하가정 하층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이어진 것이 바로 하가정 상층 문화로서 바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단군 세력이 이동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어떻게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강단사학계 고조선의 대가라고 하는 이전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역사 교육과 교수였지만 지금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영전하신 분입니다. 송호정 교수입니다. 이 송호정 교수는 바로 여기 작게 써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로 홍산 문화는 기원전 4000년 전의 문화이다 하고 6000년 전의 문화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의 유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석기 시대의 문화이지 구체적인 주민 집단이나 역사상과 연관시키기 어렵다 해서 신석기 시대로 폄하시키는 한편 어떤 주민 집단이나 역사상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은 학자들은 홍산문화의 하가점 하층문화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인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재화사학가나 저와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하가점 하층문화와 상층문화는 주민집단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각도가 틀렸습니다. 이는 부정하려고 설명하는 거고 이러한 설명이 나온 거고 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동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가점 상하층 문화가 번성한 요서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에 활동한 종족에 대하여는 산융 또는 동호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는 산융이나 동호족이 주류 강단사학계하고 중국 사학자들이 그것을 왜곡해서 이 요령성 요하 인근에 설정을 하고 또 요서 지방을 요령성 요하를 기준으로 그 서쪽으로 비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거지. 제가 연구하고 원래 문화학적 자료에 의하면 산융이나 동호는 바로 하북성 저쪽 한참 서남 쪽인 태행산맥 그 북쪽에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요령성 요하에는 그 당시에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 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요령성 요하를 갖다가 이들의 산융 내지 동호가 있었던 곳으로 비정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문헌 기록에 바탕할 때 요서 지역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설정하기는 힘들다. 드디어 목적이 나타나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는 가운데 바로 부정하는 것은 바로 요서 지역, 요령성 요하 인근조차도 고조선 지역으로 설정 안 하는 것이 바로 주류 강단 사학계입니다. 특히 제가 전번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원래 고조선이 진앙도시 인근에 있다가 이동해서 연나라한테 쫓겨서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하는 고조선 이동설을 주류 강단사학계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가운데 유독 송호정 교수만은 고조선 이동설도 부정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평양에 고조선이 있었고 거기서 멸망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우리나라의 대표 고조선 학자라고 추켜 세워주는 송호정 교수입니다. 그의 논리에 의해서 바로 이 결론이 나온 겁니다. 홍산 문명을 부정하고 이 결론처럼 문헌 기록에 바탕할 때 요서 지역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설정하기는 힘들다 하는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더 살펴볼까요? 이상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할 때 요하 문명을 당군조선 또는 고조선의 문화와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중국의 고대 문명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 담당 주민 집단과 정치체를 규명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연구자들의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 고찰과 연구를 할 사람이 바로 송호정 교수입니다. 하지만 연구 안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의 바로 동북아 청동기 문화나 홍산 문명 관련 논문이나 발표문을 보면 모두 중국 학자들, 즉 홍산 문명을 자기네들 문명으로 하려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홍보하는, 발표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는 송호정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류 강단사학계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10권에 거친 책에서 주안점을 둬서 송호정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그거를 문헌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철저히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인용한 관자, 경중가편, 관자, 규도편, 전국책, 사기, 소진열전, 산해경, 해내세경, 산해경, 해내북경, 산해경, 해내경, 염천론, 벌공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비판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서 한 가지만,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면 무진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록상에 고조선에 대한 존재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게 바로 이들 중국 사서들입니다. 연나라 내지는 중국의 자기네들 하와족 국가의 동쪽에 요동 내지는 고조선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 사서 기록입니다. 고조선의 존재 자체를 분명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왜곡해서 송호정 교수는 이 위치를 한반도 평양 지방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한 것입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산해경, 해내경 7번째 조선이 어디 있었냐? 바로 동해 안쪽 북해 구석이라고 했습니다. 동해 안쪽 북해 구석.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설명하는 지도에서 바로 동해 안쪽, 평양에 비정하려면 제가 설명드린 이 동해라면 동해 안쪽, 여기입니다. 그리고 북해의 목적이라면 북해는 여기 있고, 북해 모퉁이는 여기입니다. 동해 안쪽이자 북해 모퉁이는 바로 이 함경북도 북쪽의 이곳입니다. 이곳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평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들 제가 열거한 이런 기록을 적은 중국 학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한반도 내지는 요령성 지방 이쪽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동북방은 제가 가르치는 지금의 보아이만이라는 여기가 동해 안쪽 북해 목퉁이 여기입니다. 여기 인근에 고조선이 있다고, 조선이 있다고 설명하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들 아까 가리키는 사서 기록들입니다. 그 인근에 바로 요동이 있었고 그 서쪽에 요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후의 모든 사항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사항을 송호정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고고학적 자료인 홍산 문명도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부정한 채 연관시키지 않고 무시했듯이 바로 문헌학적 자료인 이들 8개에 걸친 모든 사서 기록을 너무나 유치하게,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 모독일지 모르지만 인격적 모독이 아닙니다. 문헌학적 비판입니다. 문헌학적 비판에 의해서 지금 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 사항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한심하게 왜곡한 것에 의해서 한반도 평양에 자기 논리대로 고조선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현재 우리 고조선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동이족이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 내지는 세력에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대표적인 자료가 고인도라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에 분표도에 의해서 이전에는 이와 같이
2002년도, 2008년도 고교 국가서에서는 바로 국사 교과서에는 바로 한반도를 비롯해서 만주지방 그리고 심지어 대륙의 일부 지방까지 바로 동이족의 분포지역 내지는 고조선의 세력범위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2013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로 아까는 고조선의 세력 범위였던 것이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로 후퇴했습니다. 세력 범위하고 문화 범위는 인식상의 차이가 큽니다. 벌써 2002년도, 2008년도 지나서 201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현재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가 정하고 있는 고조선의 범위는 바로 한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 불과하고 그 동쪽에 동해, 옥조, 예맥, 부여, 선비, 오환에서 음루 이래서 이들이 선비나 오환, 예맥, 음루 이들이 다 동이족 우리 고대 국가 범위로 집어넣는다면 모르지만은 현재 이를 다 부정합니다. 부여만 겨우 인정하지만은 부여 역사 전혀 편찬도 안 합니다. 은근히 부정합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에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정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동이족 단군조선 범위가 이어갔다고 저는 여러 가지 사서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점차 축소되었을지라도 이러한 범위가 확인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설정하는 고고학적 자료는 바로 네 가지입니다. 바로 고인돌, 그리고 적석종,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왜 이것을 고조선 네 가지 지표 유물이라고 하냐면은 이 사항이,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모르실지 모르지만 중국계 국가, 즉 우리 동이족 내지는 고조선 범위 바깥에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물은 전혀 중국 하와족 국가 쪽에서는 단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고조선 지표 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의하더라도 바로 우리 고조선 내지 또 그들이 동쪽 오랑캐라고 하는 동이족의 범위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을 바탕으로, 최신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확인한 거에 의하면 바로 고인돌이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중국 산동성 지방에서 나타나고 하북성 지방에도 나타납니다. 아까 지도에는 없었죠. 여기에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이나 여러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바로 이 고인돌하고 특히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돼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산동성 지방, 하북성 지방에서. 하지만은 그나마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산동성 지방, 하북성 지방에서 분명히 이들 아까 4개 지표 유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에 의하더라도 바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이족 내지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이와 같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이족이나 고조선 세력 범위를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범위 내에 바로 그 이후에 우리 고대 국가인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가 여기에 다 이 범위에서 확인되고 이 범위를 충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입증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그나마 일제 식민사학이 판을 치던 우리 식민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바로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우리 역사가 이곳만이 아니라 바로 요령성 요하, 만주 지방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 획기적인 주장을 하신 분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그 시대에는 획기적이고 존경할 만한 역사 논리이자 역사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주로 요사,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편찬한 요사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 경우 바로 전기사만으로서 이와 같이 만진한 변화 그리고 후기사만으로서 바로 한반도 중남부 이남지방에 만진한 변환이 있어서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탄생했다고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제가 면밀하게 여러 역사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것이 잘못됐고 특히 54개국 수많은 소국이 난립하는 만진한변한 사만 즉 삼국지 위지 동이전산에 기원 후 3세기까지도 54개국 이상이 난립하는 지역이 미개한 지역인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연구한 바에 확인됐습니다. 이에 의한다면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전기사만은 바로 이와 같이 동이족 단군조선 세력 범위와 똑같고 후기사만은 바로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입증했습니다. 왜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를 기록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 그리고 후한서에서 바로 사만의 남쪽에 외가 접해 있는데 육지로 접해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한반도는 외와 대한해협을 경계로 바다로 갈라져 있지 육지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증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채호 선생님의 전기, 후기, 사만과 대비하여 이와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홍산 문명, 즉 요하 문명, 발해 연안 문명에 대하여 일찍이 2004년도, 2015년도에 걸쳐서 선문대학교 이영구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우리 문명이라고 주장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대 우시라 교수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2019년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분은 이를 요하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는 한반도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1998년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 할 때는 문헌학적 자료에 의해서만 단군조선을 주장했지만은 바로 이 홍산 문명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됨으로써 2015년도에 다시 쓴 한국 고대사를 제가 썼습니다. 하지만 단지 거기에 그쳤을 뿐이고 그 이후의 고대 국가에 대한 정립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10권에 걸친 책으로 제가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삼국유사기록에서 잠깐 확인하면 바로 삼국유사에도 환인 내지 환국사항이 나오고 여기에 환웅이 나오고 환웅천왕이 나오고 바로 단군 왕검이 확실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바로 환단곡이나 규원사와 우리 고유의 사서에 한다면은 여기에 의해서 역사 개통을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2015년대에 쓴 책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고조선은 3조선, 즉 환국조선, 환웅조선, 단군조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부여고 그 다음에 부여를 이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남북국 시대인 발해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역사 개통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 바가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전혀 고조선도 인정하지 않고 단군조선도 왜곡하고 지금 신화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부여는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한반도하고 한반도 북부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발해도 전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환국조선과 환웅조선은 비록 고각적 자료로 홍산 문명에 의해서 입증이 됐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단대공정이나 탐원공정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신화적 나라로 어느 나라 즉 로마에서도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환국조선, 환웅조선은 신화 시대로 구분을 하고 단군조선부터 역사 시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개통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여기서 교회 믿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산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백 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계적으로는 비록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 사실만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환국조선, 환웅조선도 실질적인 우리의 역사학적으로 역사로 편입하지는 않지만 신화 시대로 우리 역사 개통에 편입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환국조선은 7대 환인이 있고 환국조선 12개국이 있는 것으로 신화 시대로 설정을 하고 환웅조선 역시 배달국으로서 1대부터 18대까지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단군조선부터 실질적인 우리나라 역사로 해서 이에 대해서는 규원사화에서 그 각 단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역사적 사실로 해서 1대 왕건부터 47대 마지막 고열과 단군까지 역사적 사실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설사 신화로 취급하더라도 이는 우리 역사 개통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아까 살펴본 송호정 교수의 청동기 문화, 즉
홍산 문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잘못된 논리를 주장하였듯이 여기서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라도 청년사가 바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전라도 지방에서 우리 재야사 운동가들이 극렬히 밤을 새워가면서 농성을 하고 반대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라도 청년사고, 저도 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가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전라도 청년사가 바로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의 우리 역사 왜곡의 집대성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는 조목조목 비판해서 제가 비판서를 작성한 바 있고, 또 이것을 그 전라도 청년사 반대 운동 집회에 가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고조선과 관련된 것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전까지의 경고가 아니라 현재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을 편집본이 여러 권이 있는데 각 섹터별로 시대별로 작성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작성된 것이 바로 이 고조선사의 전개와 진국과의 교류인데, 이거 작성한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송호종 교수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단군 신화는 건국 신화이지 실제한 역사는 아니다. 신화로 아직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결론사항입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 3세기경 요와 동쪽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 고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원전 4, 3세기면은 기원전 400년, 500년입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한 건 2333년. 그리고 여러 사서 기록에 의하면, 아까 보신 여러 중국 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를 낮춰 짜서 봐서 그렇지 기원전 중국 사서 기록에 고조선 존재 자체가 확인되는 게 기원전 7세기경에도 확인됩니다. 그거를 폄하해서 기원전 4, 3세기, 그것도 또 요화 동쪽이라고만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 3세기경 당시의 고조선은 비록 소국 연맹 상태였지만 하여 소국 연맹 상태인 미개 국가, 단일 정치 체제가 아닌 단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닌 바로 소국 연맹체로 미개한 국가로 확정졌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주류 강단사학계의 우리 고조선에 대한 인식의 결론입니다. 이거를 지도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논란이 많고 가장 문제가 된 바로 그 지도입니다. 이걸 작성한 분도 바로 송호정 교수입니다. 이거는 비파형 동검에 의해서 설정한 건데, 아까 보시면 아셨겠지만은 비파형 동검이 어디까지 발견됐죠? 중국 대륙 산동성, 하북성, 또 만주지방 전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잘게 부셔서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내만 한국 요령식 동검 문화, 이 명칭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명칭이지만 좌우지간에 요것만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한국 요령식 동검 문화라고 설정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일제 식민사학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한반도 곡착화를 지금
24년에도 설정을 한 것입니다. 나아지다가 다시 쇠퇴해서 일제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요동 요령식 동본문화 예맥지역, 서단산문화 예맥지역, 비파형 동본문화, 요령식 동본문화, 산용 동호, 이들을 우리 고조선 내지 동이족 국가로서 설정할까요? 이분들이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가 아닙니다. 오랑캐, 우리하고는 별다른 오랑캐로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은 어느 지역뿐일까요? 한반도 지역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조선 사학자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송호정 교수의 전라도 편찬 천년사의 편찬 내용입니다. 이전의 역사 왜곡은 그나마 고조선을 이나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연나라, 동호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별개 세력입니다. 또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노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서가 해방 후에 고조선이 한반도 평양에만 있지 않고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변명했냐면 연나라, 고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연나라가 강성시에 고조선을 쫓아내서 동쪽으로 이동시켜서 고조선 연나라는 이렇게 커지고 요령성 요하 그리고 심지어 한반도 압록강까지 커지고 고조선은 한반도에 들어와서 평양지방에 있었다고 한 것이 바로 변명 논리로 핀 것이 고조선 이동설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호정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도도 무시하고 한반도 평양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드디어 전라도 천년사에 이것을 편성한 거 보면은 이렇게 송호정 교수의 논리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평양에 있었다고 귀착시키는 걸로 현재 우리 역사학계가 결론이 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일제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전라도 천년사가 그게 바로 본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일부 편협된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에 의해서 입증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국제적인 학술 논문에 의한 입증입니다. 이게 발표가 2021년 11월에 됐습니다. 논문 제목이 Triangulation Shows Agricultural Spread of the Trans-Eurasian Language 세 갈래로 상호 증명되는 트랜스유라시아 언어 집단의 농업적 확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저자가 마르티니 로베이스 그리고 연구소가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를 23명이나 배출한 프랑크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발표지도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입니다. 이 연구사항이 뭐냐? 언어, 유전 생물학, 고고학 세 분야에 의해서 바로 동북아 지역의 언어와 농업의 확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바로 결론적으로 홍산 문명에 바로 중국 문명하고는 관계가 없고 중국 하와족 저쪽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바로 만주지방과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 열도까지 흘러갔다고 한 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네이처지 그리고 닥터 마르티니 로베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세 분야에 걸친 10개국 41명의 학자가 함께 연구한 것입니다. 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에 홍산 문명의
모든 주류는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얘기한다면은 제가 이 석학들이 연구한 것을 감히 비판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연구에서 부족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홍산 문명이 중국 문명인 바로 황하 문명이나 여러 문명에 영향을 준 것은 제대로 연구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홍산 문명의 주역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는 것, 그리고 홍산 문명이 입증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의를 찾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바로 아까 세력 범위, 우리 고조선 범위와 마찬가지로 본 것이 바로 이 중국의 하와족의 범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민족들은 원래부터 자기네들 중심부를 중화라고 하고 그 중심부의 네 방면에 걸쳐서 전부 다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사이, 네 오랑캐, 북적, 동이, 서용, 남만. 그리고 그들의 문명은 오로지 황하 문명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발달됐다고 해서 바로 세계 4대 문명을 억지로 편성해서 마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바로 그들의 중심부위라고 하는 중화 지방은 바로 네 오랑캐에 둘러싸인 작은 지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춘추 전국시대의 연나라가 의령성 요하까지 차지한 것으로 하고 산동성 전체 차지하고 그리고 한나라 시기, 즉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한나라의 경우 바로 한사군이 있었다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하고 송호정 교수가 설정하는 한반도 평양 지방까지 바로 한나라 영역으로 해서 이 영역 지도가 세계 몇백국 도서관에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부는 원래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 민족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들 지도에 의하면 세계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나마 독립해서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세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지도를 세계 곳곳에 도서관에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바로 이 사항과 같이 홍산 문명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문구 문화나 또 하모도 문화 여러 문명에 영향을 준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유일한 가장 발달된 원리적인 문화가 황하 문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대문구 문화, 묘저고 문화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보다도 연역도 오래되고 더 발달된 문명이 소위 말해서 그들이 오랑캐라고 부른 홍산, 요령성 요하 인근인 홍산 지방에서 적봉시 지방에서 발견된 홍산 문명이 있지를 않나. 장강, 즉 양자강 유역에서 그들이 이전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바로 황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더 발달된 문명이 바로 양자강, 즉 장강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그게 바로 하모도 문화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류라고 했던 황하 문명은 오랑캐 지방에서 발견된 홍산 문명이나 하모도 문명보다 더 시기적으로 뒤떨어지고 더 뒤떨어진 문화인 것이 확인됨으로써
중국 역사학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역사 체계를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전에는 황하 문명에서 자기네들 문화가 기원하고 거기서 하, 은, 주 이 모든 나라가 탄생해왔다고 주장하는 바로 단일 문화 기원으로 그들의 역사학 체계를 잡았다가 홍산 문명도 발견되고 하모도 문명도 발견되니까 바로 통일적 다문화적 기원으로 바꿔서 홍산 문명도 우리 거, 하모도 문화도 우리 거, 기존의 홍산 문명, 황하 문명도 우리 거,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 거로 포섭을 한 상태입니다. 자기네들 역사학 체계로 다 잡아놓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세계적인 석학들도 입증하는 우리 문화의 원류라고 하는 홍산 문명을 중국이 이렇게 통일적 다문화 기원론에 의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가운데 침묵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학계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반도만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고 아까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 역사학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이걸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 것인데, 바로 고조선이 전체의 영역이 이렇다면 여기에 한 나라가 침입해서 멸망시키고 여기에 설치한 한사원이 있었던 곳은 바로 고조선의 최 변방국가인 위만조선이고, 여기에 바로 항상 중국 사서가 조선과 같이 있었던, 즉 자기네들 나라인 연나라 동쪽에 갈석산이 있고 바로 갈석산 넘어 조선이 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바로 자기네들 나라의 최 동북방인 나라 연나라 내지는 한나라가 있었던 바로 동쪽에 바로 갈석산이 있었고, 여기가 바로 요동이고 여기에 위만조선, 즉 고조선의 최변방국가인 위만조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제나라, 즉 공자가 있었다는 제나라, 노나라, 제황공이 있었던 제나라, 또 바로 옆에 공자가 있었던 노나라가 바로 산동성 지방이 아니라 바로 산동성하고 떨어진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들이 말하는 동쪽 바다 내지는 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바레만이거나 아니면은 내륙 호수나 강인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중국 사서에 그들이 말하는 바다해자는 바로 내륙의 호수나 강이지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개념의 바다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 즉 네모나게, 즉 동쪽 지방, 동쪽 바다는 동이라고 부르는 우리 민족이 바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쪽 바다는 우리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는 바다가 없었습니다. 지금 개념에 사서에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나는 대로 입증하여 설명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나마 숨가쁘게 시간을 맞추느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바로 구체적으로 이후에 고조선 위치, 그리고 요동, 갈석산, 연장성, 진장성, 연호군, 진장성, 한사군, 한의군이 과연 어디에 있었나 문헌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것에 의해서 입증하고
이에 의해서 현재의 우리 역사학이 이 제목에 의한 바대로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또 시쳇말로 하면은 황당하게도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 부여 등 우리 고대국가 위치 기록에 의한 입증해서 중국 사서 기록에 의한 고조선 위치 기준이 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을 이어받은 부여의 위치,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어려운 설명을 들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